윤석열 처가땅 17개 지역 19만 평, 공시가 기준 344억, 일파만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마치 세상이 뒤집혀진 듯 난리를 펴던 국당이 윤석열의 장모가 전국의 19만 평의 땅을 본인 및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발표로 다시 궁지에 몰렸다. 국당은 거기에다 자당 소속이었던 곽상도가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박영수의 딸이 화천 대유로부터 11억을 따로 받았다는 게 드러나자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김만배의 녹취록 속에 윤석열은 형 카드면 죽어.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이야. 그리고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했다는 언제까지 봐줘야 해? 하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의 장모가 전국 54곳에 모두 20여만 평의 땅을 본인 및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민주당 본부장 비리 TF팀이 장시간 조사 결과 내놓은 것이라 신빙성이 높아 향후 이 사건이 대선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윤 후보의 장모인 최 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만 평이면 작은 신도시 하나를 만들 넓이로 한 사람이 이런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또 그 땅이 개발될 경우 조 단위의 이익을 낼 수 있어 제2의 LCT 사건이란 말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현재 그 땅은 공시지가로만 34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토지 취득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을 거라 보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대선 전까지는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윤석열은 다시 한번 치명타를 입게 되어 있다. 윤석열은 전에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곧 불법 의료 행위로 국가 돈 23억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장모는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보석금 3억을 내고 풀려난 윤석열의 장모는 거주지 이탈로 다시 구속되어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봐주고 급기야 2심에선 무죄로 풀어주었다. 그 후 나돈 말이 과연 검찰공화국이구나 하는 말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어 윤석열이 걸핏하면 외쳤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라는 대의 명분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래서인지 윤석열은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이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양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공작하여 선거판을 뒤집어보려는 수구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로 돈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이었고 그 유명한 50억 클럽도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었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라는 부산저축은행 1155억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그 사건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가 변호사였다. 두 사람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과 수사팀장으로 만났고 대장동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박영수는 화천 대유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딸이 화천 대유에 취직해 아파트를 시가 절반에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딸이 화천 대유로부터 11억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다. 박영수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하지만 어떤 회사가 일반 직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주겠는가? 박영수는 친척이 100억을 받은 게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아마도 그 100억 속에 밝힐 수 없는 대어가 숨어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과 상관없이 이 사건은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돈 받은 놈이 범인이고
작물 나눈 자가 도둑이다.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털 게 없자 경기도 7급 직원을 이용해 법인 카드로 산 쇠고기 값을 문제 삼겠는가? 그것도 경기도 지사 관사 냉장고에 넣어둔 쇠고기인데 말이다. 국당이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를 문제 삼자 민주당은 윤석열이 사용했다는 147억 특수비 내역을 밝히라고 맞불을 질렀다. 윤석열의 장모는 양평 공흥지구에도 아파트를 건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여기도 비리 복마전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수자원 보호지역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그곳에 개발 허가가 났는가? 2. 개발 기간이 지난 후 아파트를 건립했는데 누가 봐주었는가? 3. 개발 부담금이 처음엔 18억이었다가 왜 0원으로 변했는가? 참고로 당시 양평 군수가 국당 소속 김선교 의원이었고 윤석열은 당시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다. 윤석열은 거기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왜 우연과 기적은 본부장 가족에게만 일어날까? 화천 대유 실소유 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도 우연일까? 윤석열의 장모가 모든 소송에서 이기고 동업자들은 감옥에 간 것이 과연 우연일까? 윤석열의 장모는 아무래도 부동산 왕국을 꿈꾼 것 같다. 조남옥 삼부토건 회장에게 접근할 때부터 그 꿈은 무르익었으며 실제로 김건희는 양재택 검사에 이어 윤석열과 동거했다. 윤석열의 장모가 구입한 땅들은 농지법 위반은 물론 개발 허가, 개발 부담금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 뭔가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장모는 최근 또 다른 100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가 드러났지만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만약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지 않았다면 본부장 비리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장모는 실제로 부동산 재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위가 대선에 출마한 이상 가족 전체가 검증받지 않을 수 없으니 장모로선 딜레마인 셈이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김건희의 온갖 학력 위조와 경력 위조도 묻혔을 것이다. 건진 법사가 윤석열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해준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지도 모르니 무속도 믿을 게 못 된다. 대선 G28일 민주진영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거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부인과 장모의 비리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를 집중 거론할 필요가 있다. 즉 옵티머스 조기수사 종결로 피해자 확산, 윤호진 용산 세무서장 무혐의, 판사 사찰 유죄, 검언 유착 수사 방해, 검찰 고발 사주 사건 등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만 수십 가지다. 물론 부인 및 장모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펼쳤다면 이는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권력 눈치나 보는 검찰과 공수처의 태도다. 벌써 알고 있었을 곽상도 5천만 원 추가 수수나 박영수 딸 11억 수수를 왜 지금에 와서야 흘렸을까? 검찰과 언론만 장악하면 모든 비리가 묻힐 것 같지만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로 기존 언론이 침묵하면 네티즌 수사대나 유튜브가 나선다. 수구들로선 눈엣 가시일 것이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곳이 역설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다. 그런데 왜 요즘은 조용할까?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